여러분, 만약 오늘 밤 로또 1등에 당첨되어 3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요. 여기 평생 고생 끝에 30억 대박을 터뜨린 노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아들이라는 남자가 찾아와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맙니다. 과연 돈이 불러온 재앙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준 또 다른 기회였을까요? 가슴 뭉클한 반전이 있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이곳에 박순자 여사의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컹거리는 집이지만 두 노부부에게는 평생의 보금자리였죠. 토요일 저녁 8시 텔레비전 앞에는 68배 순자 씨가 앉아 있고 소파에는 72의 남편 김영감이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네요. 순자 씨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치르고 받은 잔돈 1,000원으로 무심코 산 로또 복권입니다. 에휴, 이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순자 씨는 혼잣말을 하며 빨간 사인펜 뚜껑을 엽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아나운서가 공을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이 대구르르 굴러 나옵니다. 7번. 순자 씨는 복권 용지를 힐끔 봅니다. 어라, 7번이 있네요. 동그라미를 칩니다. 뭐 하나쯤이야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공인 12번도, 세 번째 공인 23번도 용지에 적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자 씨의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침을 꿀꺽 삼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번호까지 잇따라 맞아떨어지자 순자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지네요. 이제 마지막 공 하나 남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뜸을 들이다 외칩니다. 42번. 순자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용지를 봅니다. 선명하게 찍혀 있는 숫자 42. 6개의 숫자가 모두 맞았습니다. 1등입니다. 당첨금이 무려 30억이라네요. 순자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요. 빨리 좀 일어나봐. 순자 씨가 자고 있던 김영감의 어깨를 사정없이 흔듭니다. 김영감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 눈을 껌뻑거립니다. 아, 왜 그래? 불이라도 났어? 불이 아니라 돈벼락이 났어. 돈벼락이. 이거 봐요. 우리가 1등이야. 30억이라고. 김영감은 아내가 내민 복권 용지와 텔레비전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안경을 벗어 옷자락에 닫고 다시 봅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허 웃다가 이내 순자 씨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두 노인은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거실을 뱅글뱅글 돕니다. 평생 갚지 못한 자식들의 대출금, 낡은 집 수리비, 병원비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 복권을 베개 밑에 넣었다가 장롱 깊숙이 숨겼다가를 반복했죠. 천장의 얼룩을 보면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끝이라 생각하니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칠작전을 방불케 하는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서울 서대문에 있는 농협 본점으로 향했죠. 누가 볼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들어간 은행에서 통장에 찍힌 30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했을 때의 그 짜릿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저녁 메뉴는 김영감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입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부부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자식들을 부를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추석에는 애들 다 불러서 용돈 두둑하게 줘야지. 우리 미영이 시집갈 때 혼수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이번에 냉장고랑 세탁기 싹 바꿔줄 거야. 그럼 당신 사고 싶어 했던 안마의자도 제일 비싼 걸로 들여놓고 이제 우리 인생 폈어.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딩동.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부부의 대화가 뚝 끊깁니다. 택배 올 것도 없는데 이 밤중에 누구일까요? 김영감이 기분 좋은 얼굴로 현관문을 엽니다. 문 밖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늘진 얼굴의 남자입니다. 누구쇼?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김영감의 물음에 남자는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김영감과 뒤따라 나온 순자 씨가 어안이 벙벙해 서 있는데 남자가 고개를 들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제가 왔습니다. 순간 지글지글 끓던 삼겹살 불판의 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마주한 이 낯선 불청객. 순자 씨의 손에 들려있던 소주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깨지고 맙니다. 천국 같던 저녁 식탁이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즐겁게 끓던 찌개 냄비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하네요. 김영감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남자를 내려다봅니다. 낯선 남자가 내 집 안방 문지방을 넘으며 큰절을 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까요? 순자 씨는 깨진 소주잔 조각을 치울 생각도 못한 채 떨리는 입술로 남편을 쳐다봅니다. 남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습니다. 이보시오. 다짜고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라니? 나는 당신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당장 나가. 김영감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남자의 어깨를 잡아 끕니다. 하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네요. 오히려 슬픈 눈으로 품 안에서 낡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 겉면은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합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김영감과 순자 씨의 시선이 동시에 탁자로 향합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까까머리를 한 젊은 시절의 김영감이 촌스러운 양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김영감이 맞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옆에 놓인 각서입니다. 일금 300만 원을 차용함이라는 글씨 옆에 찍힌 도장. 그건 분명 김영감이 젊은 시절 쓰던 막도장과 똑같습니다. 테두리 한쪽이 살짝 깨진 그 모양까지 말이죠. 순자 씨의 눈이 매섭게 변합니다. 여보, 이거 당신 도장 맞잖아. 저 사진도 당신이고. 이게 다 뭐예요? 나 몰래 밖에서 딴 살림이라도 차렸던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남편입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만 살았다고 자부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30억 복권이 당첨된 바로 다음 날 숨겨진 아들이라며 증거까지 들고 나타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영감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아니야. 난 맹세코 모르는 일이야. 도장이야 옛날에 잃어버렸던 거고 사진이야 누구한테 줬을 수도 있지. 이놈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김영감이 펄쩍 뛰며 항변하지만 남자의 태도는 너무나 침착합니다. 자신을 최성훈이라고 소개한 그는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서울로 돈 벌러 가셨다가 연락이 끊겼다고요. 저 로또 당첨되셨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제 몫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미영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부른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죠. 하지만 미영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고 아버지는 씩씩거리고 어머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 말이죠. 엄마,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아저씨는 누구고? 미영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우는 미영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바뀐 것을 선포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는 젓가락을 들어 식탁 위에 식어버린 삼겹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우적우적 씹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깹니다. 맛있네요. 아버지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김영감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가 담장 너머로 사라집니다. 순자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이었던 집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불러온 재앙일까요? 아니면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시한폭탄이 이제야 터진 걸까요? 마루에 홀로 남은 성우는 김영감의 빈자리를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찾는 애절함보다는 무언가 다른 목적을 품은 맹수처럼 번뜩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요? 로또 당첨의 환희가 사라진 자리에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돕니다. 불청객 최성훈이 나타난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거실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감이 아끼는 등 글깨로 등을 벅벅 긁어가며 말이죠. 식탁에는 순자 씨가 차려낸 아침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감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한 채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쉽니다. 밥 안 먹어요? 당신 아들내미는 벌써 2그릇째 비우는데. 순자 씨가 밥 공기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난 4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늘함을 담고 있네요. 김영감은 가슴이 답답해져 물만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맹세코 밖에서 딴 살림을 차린 적도 자식을 낳은 적도 없는데 저놈이 가져온 각서의 도장은 분명 자신의 것이 맞으니까요.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성우는 눈치도 없이 김치찌개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입맛을 다십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네요. 아버지가 왜 평생 어머니 밥만 드셨는지 알겠어요. 저도 입맛이 까다로운 편인데 이건 딱 제 스타일입니다. 성우는 일부러 김영감의 식성을 흉내내는 듯합니다. 찌개에 있는 두부만 골라 먹는 것도 밥을 물에 말아 먹는 것도 김영감과 꼭 닮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이 역시나로 굳어지는 것 같아서죠.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산 줄 알았던 남편이 젊은 시절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낳았다니. 그것도 모자라 그 자식이 30억이 생기자마자 나타나다니요. 돈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옥문이 열린 것만 같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딸 미영이 들어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미영은 성운의 뒷조사를 하겠다며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성운이라는 이름도 흔한 데다 과거 기록이 묘하게 지워져 있어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미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김영감의 어깨는 더 축 늘어집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더 냉랭해집니다. 김영감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성운이 부엌에서 마늘을 까고 있는 순자 씨에게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게 깔립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집구석에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 돈 생기니까 입 싹 닦는 거 보세요. 정 떨어지네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요? 돈이요? 네, 딱 절반. 15억만 주시면 각서고 뭐고 다 찢어버리고 사라져 드릴게. 어머니도 골치 아픈 혹 떼어내고 남은 돈으로 아버지랑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들고 있던 마늘을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과거입니다. 저런 뻔뻔한 자식을 낳아놓고 시치미를 떼는 남편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순자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둔 도장을 꺼냅니다. 이혼 서류에 찍을 도장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김영감은 순자 씨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합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내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판입니다. 김영감은 결심한 듯 성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야 이놈아, 내가 진짜 내 자식이라고? 좋아, 그럼 증거를 대봐. 그깟 종이 쪼가리 말고 진짜 증거 말이야. 증거요? 제 얼굴이 증거고 이 각서가 증거 아닙니까? 아니, 과학이 증명하는 거 아니면 나 못 믿어. 당장 병원 가. 내 피랑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확인해 보자고. 유전자 검사. 그거 해. 김영감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순자 씨와 미영도 놀란 눈으로 김영감을 쳐다봅니다. 성우는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하시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아버지. 드디어 진실을 밝힐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가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집안에 택시 호출 소리가 울립니다. 김영감과 성우는 나란히 택시 뒷좌석에 탔지만 가는 내내 서로 창밖만 바라볼 뿐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눈치를 볼 정도로 차 안의 분위기는 냉랭하기 짝이 없네요.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검사실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김영감님, 최성우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두 사람은 검사실로 들어갑니다. 입 안쪽을 면봉으로 긁어내는 간단한 검사지만 김영감의 주먹 쥔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합니다. 반면 성우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순순히 검사에 응하네요. 의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그 짧은 시간이 이 가족에게는 지옥보다 더 긴 고문의 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피를 말리는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남편과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성훈과 자신의 밥만 차려놓고 김영감의 밥상은 거실 바닥에 따로 내동댕이 치듯 놓아둡니다. 김영감은 개밥 같은 밥상을 받으면서도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꾸역꾸역 밥을 넘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긴 먹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기만 하죠. 밤이 되면 더 가관입니다. 김영감은 안방에서 쫓겨나 좁은 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잡니다. 30억 로또에 당첨된 가장의 모습이라기엔 너무나 처량하죠. 반면 성우는 뻔뻔하게 안방 침대를 차지하고 코까지 골며 잡니다. 순자 씨는 건너방에서 밤새 뒤척이며 한숨만 푹푹 내쉽니다. 천장에 그려진 얼룩이 꼭 남편의 배신한 얼굴 같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는 벌써 이상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집 영감, 밖에서 자식 낳아왔다며? 로또 당첨되니까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대. 쯧쯧, 돈이 원수지. 장 보러 가는 길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순자 씨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입니다. 김영감은 화병이 나서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순자 씨는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눈물을 훔칩니다. 그 와중에도 성훈의 행동은 묘합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씨가 부엌에서 멍하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니 성훈이 문틀에 기대어 순자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돈을 요구할 때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애잔한 눈빛입니다. 어머니, 간 좀 봐드릴까요? 성훈이 숟가락을 들고 다가와 국물을 떠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넘기며 그가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따뜻하네요. 참 따뜻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쓸쓸하게 들리는지 순자 씨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짐을 느낍니다.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다가도 저놈도 부모 정 모르고
자라 저러나 싶어 짠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인가 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등기호, 김영감 씨 계십니까? 우체부의 목소리에 온 가족이 화들짝 놀라 거실로 모입니다.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아든 김영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순자 씨도 딸 미영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김영감의 손끝만 바라봅니다. 성운만이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뜯어봐요, 빨리. 순자 씨의 재촉에 김영감이 침을 꿀꺽 삼키고 봉투를 찢습니다. 찡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립니다. 김영감이 종이를 꺼내 펼칩니다. 돋보기 너머로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김영감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으하하 하고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 봐. 여보, 이것 좀 보라고. 내가 뭘 했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김영감이 종이를 흔들며 소리를 지릅니다. 순자 씨가 황급히 종이를 낚아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선명한 글자에 눈을 의심합니다. 친자관계 불성립. 김영감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99.9% 불일치. 김영감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안도하는 가족들과 달리 성우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과연 이게 끝일까요? 김영감의 아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김영감의 도장이 찍힌 각서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웃고 있는 김영감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김영감은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순자 씨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마치 승리한 장군이 적장의 목을 베어온 듯한 기세입니다. 마, 똑똑히 보라고. 불일치라고 써 있잖아. 내 자식 아니라고. 순자 씨는 남편이 내민 종이를 받아듭니다. 깨알 같은 글씨들 속에 선명하게 박힌 불일치라는 세 글자. 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순자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안도감이 밀려오는 동시에 일주일 동안 남편을 벌레 보듯 했던 미안함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흐느낍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미쳤지. 어떻게 당신을 의심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김영감은 그제야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성큼성큼 성운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어 힘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어디서 그런 괴력이 솟아났는지 성운의 몸이 휘청거립니다. 이 사기꾼 놈,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 놈이 사람이냐? 경찰서 가자. 당장 일어나. 옆에 있던 딸 미영도 핸드폰을 꺼내 112 버튼을 누릅니다. 당신 딱 걸렸어. 30억 노리고 사기친 거지? 주거침입에 협박, 사기 미수까지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온 가족이 성운을 몰아세웁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이 들이닥쳐 쇠고랑을 채울 기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통 사기꾼 같으면 이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발뺌을 할 텐데
성우는 저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김영감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대로 무력하게 흔들리던 그는 김영감이 손을 놓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입을 엽니다. 맞습니다. 저는 김영감님 아들이 아닙니다. 뭐, 이제야 이실 찍고 하는구나. 너 도대체 누구야? 그 각서는 어디서 훔쳤어? 김영감의 호통에도 성우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띠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성운의 태도가 너무나 담담해서일까요? 길길이 날뛰던 김영감도 신고하려던 미영도 잠시 멈칫합니다. 성운은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갑니다. 가족들은 그가 흉기라도 꺼낼까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색이 누렇게 바랜 아주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경찰 부르시기 전에 이것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성운이 떨리는 손으로 그 천 조각을 순자 씨 앞으로 내밉니다. 김영감은 그건 또 무슨 수작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순자 씨의 눈은 이미 그 물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가 입는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했고 소매 끝자락에는 작은 곰돌이 자수가 놓여 있는 아주 오래된 옷. 순자 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곰돌이 자수 40년 전 삭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자신이 직접 수놓았던 그 문양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그 옷이 왜 저 남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까요?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릴 뿐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순자 씨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베넷 저고리를 받아듭니다. 낡은 천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지만 순자 씨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진한 아기의 살냄새로 느껴집니다. 이게 왜?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순자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성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순자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며칠 동안 보여주었던 탐욕스럽고 거만한 눈빛이 아닙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 같은 물기 어린 애처로운 눈빛입니다. 어머니, 저 잊으셨어요? 저 성운이에요. 강성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에서 40년 전의 기억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김영감을 만나기 전 22살의 어린 순자가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가난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 혼자 키워보려 했지만 젖도 나오지 않는 가난 속에서 아이를 굶겨 죽일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입양 보내야 했던 핏덩이. 그 아이가 바로 성운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품고 오열을 토해냅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에 김영감과 미영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합니다. 김영감은 멍하니 서 있다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내에게 과거가 있을 거라곤 짐작도 못했습니다.
자신과 결혼할 때 처녀라고 철석같이 믿었기에 배신감이 들 법도 하건만 아내가 저토록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성우는 무릎으로 기어가 순자 씨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나타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 아들이 아니라 엄마 아들이라고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요? 왜 아빠 아들인 척 했냐고요? 성훈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우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친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 흥신소를 통해 순자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고 떠나려 했지만 로또에 당첨되어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욕심이 생겼던 걸까요? 아니, 그 반대였습니다. 그냥 찾아가면 어머니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실까봐 차라리 돈만 밝히는 남편의 자식인 척 나쁜 놈이 되어 깽판을 치고 쫓겨나면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면서 맘 편히 사시지 않을까 해서 성훈의 바보 같은 계획은 어머니를 위한 삐뚤어진 배려였습니다. 김영감의 각서는 흥신소를 통해 구한 과거 자료를 조작한 것이었고 유전자 검사도 불일치가 나올 걸 알면서도 시간을 끌기 위해 응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곁에 며칠이라도 더 머물고 싶어서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고 싶어서 말이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김영감의 분노는 허탈함과 연민으로 바뀝니다. 사기꾼인 줄 알았던 놈이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엄마 밥이 그리워 찾아온 불쌍한 내 아내의 자식이라니.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우는 두 모자를 바라보는 김영감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로또 30억이라는 행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드라마는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순자 씨의 통곡 소리가 낡은 거실을 가득 메웁니다. 그녀는 성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놔주질 않습니다. 40년 전 젖 한 번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핏덩이가 중년의 사내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거친 세파를 견뎌낸 아들의 푸석한 얼굴을 어루만지는 순자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미가 죄인이다. 널 버리고 내가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순자 씨가 가슴을 치며 자책하자 성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암 투병으로 야위어진 성훈의 등이 들썩거립니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서 45세 중년 남자가 아닌 5살 어린 아이가 되어 엉엉 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영감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낄 법도 하건만 김영감의 눈에는 아내의 지난 세월이 먼저 들어옵니다. 가끔 먼 산을 보며 멍하니 있던 아내, 유난히 아기 울음소리에 약했던 아내. 그 모든 것이 이 아픈 손가락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딸 미영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나누는 그 절절한 해후에 자신이 낄 자리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부엌 한 구석에서 코를 훌쩍이며 갑자기 생긴 오빠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이 묘한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듭니다. 바로 옆에 남편 김영감이 서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순자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남편의 눈치를 살핍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순종적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엄청난 과거를 들켰으니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처지입니다. 김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없이 주머니를 뒤적거려 담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순자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아버님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당연하죠. 저 같은 놈이 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 성훈이 주섬주섬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의 빛이 역력합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옷자락을 꽉 붙잡습니다. 안 된다. 못 간다. 너 몸도 성치 않다며. 이대로 보내면 나 죽는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얼굴 봤으면 됐어요. 아버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사라지는 게 맞아요. 성우는 억지로 어머니의 손을 떼어내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순자 씨는 현관문에 주저앉아 아들의 다리를 잡고 놓지 않습니다. 밖에서 김영감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대로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와 아들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모정이 뒤섞여 순자 씨를 괴롭힙니다. 과연 욱하는 성질의 김영감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돌아올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드디어 현관문이 열립니다. 김영감입니다. 밖에서 찬바람을 맞아서인지 얼굴이 불구죽죽하고 옷에서는 짙은 담배 냄새가 납니다. 거실에는 짐 가방을 챙겨든 성훈과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순자 씨가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감은 그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봅니다. 성훈이 김영감을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성훈이 가방을 들고 김영감 옆을 스쳐 지나가려는 찰나였습니다. 김영감의 투박한 손이 성훈의 가방끈을 낚아챕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빼서 거실 구석으로 냅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쿵 하고 가방 떨어지는 소리에 순자 씨가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봅니다. 어딜 가? 밥도 안 먹고. 김영감의 버럭 소리에 성훈이 얼어붙습니다. 김영감은 헛기침을 크음하고 크게 하더니 뒷짐을 지고 성훈을 노려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살기가 등등한 눈빛이 아닙니다. 내 마누라 아들이면 내 아들이나 매한가지지. 핏줄이 뭐 대수라고 유난을 떨어 유난을 떨기를. 김영감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 그 말은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처럼 스며듭니다. 순자 씨는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을 쏟으며 남편을 쳐다봅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나 안 미워요? 믿지, 믿고 말고. 40년 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였는데 안 미워? 근데 당신 우는 꼴 보니까 내가 더 아파서 못 봐주겠다. 그리고 저놈 밥 먹는 꼴 보니까 영락없이 나 닮았더만 뭘. 김영감이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거립니다. 성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김영감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내칠 줄 알았던, 아니 경찰에 신고하고도 남았을 이 무뚝뚝한 노인이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어디 많이 아프다며? 췌장암인지 뭔지. 네. 말기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끄러워. 요즘 세상에 돈 있으면 다 고쳐. 우리 로또 당첨된 거 잊었어? 30억 있어, 30억. 그 돈 다 퍼부어서라도 너 살려낼 테니까 어디 가서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김영감의 호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든든하게 들립니다. 그는 성훈의 어깨를 툭툭 치며 부엌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보, 뭐해? 아들 배고프다는데 밥상 안 차리고 고기 남은 거 다 구워. 순자 씨는 네, 알겠어요. 하며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눈물 젖은 얼굴에 비로소 환한 웃음꽃이 핍니다. 성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김영감의 등 뒤에 대고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영감은 대답 없이 텔레비전 볼륨만 높이지만 그의 입가에는 슬며시 미소가 번집니다.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이 가족의 드라마는 가장의 넓은 아량 덕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다음 날부터 이 집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영감의 호언장담대로 로또 당첨금은 성훈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쏟아붓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울에서 제일 용하다는 병원 특실에 성훈을 입원시키고 최고 권위라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돈이 좋긴 좋네. 김영감은 병원비를 결제하면서도 허허 웃습니다. 예전 같으면 병원비 무서워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 먹었을 양반이 이제는 아들 살리는 게 먼저라며 카드를 척척 내밉니다. 순자 씨는 다시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기도를 올리고 좋다는 약초와 유기농 식재료를 구해와 정성껏 도시락을 쌉니다.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어 야위어 가던 성훈도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립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힘드시잖아요. 시끄럽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게 어미 마음이야. 싹 다 비워. 김영감의 노력도 눈물겹습니다. 병원 치료가 없는 날이면 성훈을 데리고 동네 목욕탕에 갑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성훈의 등 밀어주는 게 김영감의 낙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등짝이 운동장만 하네. 살만 좀 더 찌면 천하장사 되겠다. 김영감의 투박한 손길이 성훈의 등을 오르내립니다. 성훈은 뜨거운 탕 안에서 눈물을 삼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손길, 그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이 병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며 마시는 바나나, 우유 하나에 두 남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습니다. 가족들의 지극정성 덕분일까요? 아니면 하늘도 감동한 걸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던 성훈의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가족의 사랑이 의학을 이겼네요라며 놀라워합니다. 성훈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고 움푹 패였던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가족들은 낡은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번듯한 2층 양옥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휘하는 김영감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칩니다.
어이, 김 반장. 여기 자재는 제일 좋은 걸로 써. 우리 아들이 살 집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성훈을 어릴 때 헤어졌던 조카라고 둘러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보다 죽을 뻔한 조카를 거둔 김영감의 의리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김영감은 동네방네 아들 자랑을 하고 다니느라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가족을 이어주는 접착제였고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새 집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 가족 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사진사가 카메라 렌즈를 조절하며 외칩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김치.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김영감과 고운 한복을 입은 순자 씨,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성훈이 듬직하게 서 있습니다. 옆에는 딸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V자를 그립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가족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성훈은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아직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죠. 이제는 김영감을 따라 낚시도 다니고 순자 씨의 장바구니도 들어주며 늦깎이 효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가족들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익은 수박을 쩍 갈라 한 조각씩 나눠 먹습니다. 달콤한 수박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달다 달아.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김영감이 수박씨를 퇴뱉으며 껄껄 웃습니다. 순자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남편과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로또 당첨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남편의 진짜 사랑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보, 만약에 그때 성훈이 안 받아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내 복덩이 아들을 왜 안 받아줘? 얘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진짜 로또야, 로또. 김영감의 너스레에 성훈도 미영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순자 씨는 슬며시 두 손을 모읍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상 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 시간이 30억보다, 아니 300억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퍼져나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조차 이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 살랑거립니다. 돌고 돌아 비로소 하나가 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화면은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을 비추며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꽉 닫힌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